네, 안녕하세요. 김은배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시승 중인 차량은 요즘 소형 SUV 시장을 거의 평정하다시피 하고 있는 셀토스 차량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 기아차 셀토스는 1.6 터보 가솔린 모델과 그리고 1.6 디젤 모델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출시가 됩니다. 저희가 타고 있는 차량은 1.6 터보 가솔린이고요. 그 중에서도 전륜 구동과 4WD 사륜 구동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 팀은 4WD 사륜 구동 모델을 탑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에 보이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안에 내장재가 소형 SUV답지 않은 고급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게 내장재적인 설명은 이따가 천천히 하겠지만, 우선 보이고 있는 이 휘황찬란한 어떤 내장재의 어떤 때깔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그런 때깔 못지않게 굉장히 또 안전장비 측면에서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기도 해요. 우선 사륜구동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 구동력 배분을 나타내주는 이런 게이지가 또 있죠. 전륜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렇게 앞쪽에 굉장히 또 많은 구동력이 배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 화면으로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지금 이제 세팅을 해두고, 자,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했습니다. 현재 달리고 있는 속도에 맞춰져서 바로 그 속도가 이렇게 갱신이 되는 타입이고요. 앞 차와의 간격을 이제 유지하는 기본적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외에 완전 정차와 그리고 재출발까지 가능하게 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회사마다의 이름은 다르긴 한데 운전자 어시스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운전대의 이 조향까지도 함께 지원을 해주는 형태고요. 그래서 이 기능만 사실 놓고 보면 굉장히 비싼 차들에 들어가는 옵션들이 고스란히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운전자 어시스트 기능을 지금 켜고 가고 있거든요. 일단 바로 잡을 수 있을 정도로만 손을 떼놓고 제가 한번 이 기능을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자 어시스트 기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지금 코너인데 이 정도면 상당히 준수하게 핸들 조향을 아주 잘 해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자율주행 2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100% 믿고 가는 것은 교통법 상으로도 좀 이렇게 저해가 좀 되는 부분이고, 자, 이렇게 차선을 상당히 잘 잡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코너죠.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가 뜨네요.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이 안전 장치를 구현을 잘 해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이름에 딱 걸맞게 이제 충분한 사용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하고 있으면 이 도로교통 시스템에 따라서 또 속도 위반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이제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까지 이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기아차가 국내 브랜드이기 때문에 국내 사정에 굉장히 또 잘 맞는 이런 내비게이션을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굉장히 우리나라 환경에 잘 맞춰져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복합적으로 이렇게 안전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연동되는 어떤 다른 시스템들에게도 이 내비게이션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장점을 지니게 됩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약간 의아해 하실 분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 HUD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시승 중인 차량은 소형 SUV란 말이죠. 소형 SUV에 HUD가 들어간다. 이건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이게 물론 HUD가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이게 고급 차량에 들어가는 허공의 그 빛을 조사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컴바이너 타입 HUD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런 만큼 여기 앞에 반사판이 별도로 붙어 있기 때문에 적응을 하고 나면 또 일정 부분 괜찮겠지만 시야가 다소 답답한 느낌을 또 받기는 합니다. 하지만 소형 SUV에 HUD가 있다는 게 어딘가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반사판이 별도로 있는 HUD의 장점은 신성이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진짜 허공이 아니라 이 반사판에 딱 비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외부 조도나 아니면 외부 기후 환경에 덜 민감한 편이라는 거죠. 이 안쪽 판에 비치는 이 신호들을 위치를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위아래로는 이 표시들을 옮길 수가 있는데 좌우로는 움직이지가 않아서 그게 약간 불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사람들마다 이제 눈의 위치가 다르니까 자세도 다를 거고요. 그런 만큼 이게 불편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른쪽은 좀 많이 쏠려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밝기 조절과 위아래 정도 움직임을 지원한다는 것은 또 괜찮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속도를 올려서 이렇게 앞차에 다가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죠. 자연스럽게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점이 좋고요. 이거는 핸들 조향에 개입하는 그 느낌에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핸들 조향 같은 경우가 특정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개입을 좀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되게 운전 질감이 또 불편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 셀토스는 아주 적당한 수준의 핸들 조향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안전장비 측면에서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차가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까지 오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정도 수준이면 소형 SUV에서는 충분한 가속 성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속 성능을 얘기를 하면서 형제차인 코나와 비교를 해서 코나의 어떤 주행 능력, 그러니까 가속 성능이나 코너링 시의 어떤 안정감과 접지력 등이 이제 셀토스보다는 코나가 더 낫다, 약간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압니다. 뭐 그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대다수의 평가가 그렇고요. 다만 셀토스는 상대적으로 전장의 길이와 휠베이스 길이가 코나보다 사실 상당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면서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주행의 포인트를 맞춘 코나와 달리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가정용 SUV로서만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코나에 비해서 주행 성능이나 품질이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이 차만 놓고 봤을 때는 안락한 가족끼리의 여행이나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놨기보다는 상당히 주행 감성 쪽에 신경을 많이 쓴 형태로 보입니다. 자, 지금 약간의 코너링이 있죠. 지금 빨리 달리진 않아 가지고 이 코너링 성능에 대해서 아주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나름 나쁘지 않은 수준의 접지력을 보여줬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요. 여담인데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같은 경우는 HUD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또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고급 브랜드가 이걸 두 개를 다 갖춰 놨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안전장치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즉각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HUD를 통해서 보는 게 상당히 효율이 좋기 때문이죠. 앞쪽에 계기판을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혹은 이제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달리는지를 계속 체크하기 위해서 계기판을 계속 보게 된다면 안전적으로도 그렇게 효율이 또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차가 멈춰 있는데 여기에는 오토홀드 기능이 있습니다. 차량에 따라서는 오토홀드 기능이 자동으로 켜져 있는 상태에서 운행 중에 불편할 경우에 끄는 타입들도 있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오토홀드가 기본으로 켜져 있지는 않고 이 버튼을
주행 중에 필요하다 싶은 순간 이제 눌러놓고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 타입입니다. 지금 이렇게 브레이크에 발을 떼고 있는 상태에서 이 오토홀드를 해제하려고 하면 이렇게 경고가 뜹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해제하라고 이렇게 뜹니다. 뭐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이렇게 해놓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정도로 안전에 또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터널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기 공기청정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 공기청정 기능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여기에 헤파 필터라든가 이런 걸 갈아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단지 이제 요걸 켜게 됐을 때는 내기 순환 모드가 같이 작동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바깥 외부 공기의 유입을 차단을 하고 내부 공기만 돌리는 상황에서 좀 더 이걸 빠르게 돌려서 공기 청정 기능을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마치 에어컨 바람처럼 이렇게 바람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게 본격적인 공기청정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별도의 이 헤파 필터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만 이게 팰리세이드 정도 돼야 이제 현대기아차에서는 들어가는 시스템인 만큼 소형 SUV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트는 단단한 편이고요. 하지만 이게 단단하다는 게 딱딱함 수준은 아닙니다. 아주 몸을 잘 지지해 준다는 어떤 그런 단단함이 있고요. 지금부터 과속 방지턱을 넘을 텐데, 자, 방지턱을 계속 넘어갑니다. 자, 연속으로 속도를 크게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지턱을 이렇게 넘고 있는데, 보통 부드러운 세팅 값을 갖고 있는 차량들이 이렇게 방지턱을 넘을 때 아주 편안한 승차감을 보장을 하죠. 하지만 이 차는 단단한 성향 쪽에 가까운 세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충격을 잘 거릅니다. 이 충격이 한 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좀 지연돼서 들어오는 느낌이 들고요. 이게 아주 가끔은 요철에서 좀 튀는 느낌도 없잖아 있긴 한데, 대다수의 경우에서는 굉장히 방지턱이나 요철을 넘어갈 때 좋은 느낌을 보장을 해줍니다. 엔진은 가솔린인 만큼 굉장히 정숙하고요.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조용한 편에 속합니다. 다만 이게 고속주행으로 갈 때는 풍절음이 좀 상당히 세지더라고요. 사실 천천히 달릴 때도 풍절음이 없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엔진을 비롯해서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은 상당히 또 잘 잡아주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 차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뒤에 구동력 배분을 또 해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요걸 한번 또 시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방지턱을 넘어갈 때 자, 방지턱을 상당히 많이 넘어왔는데, 이게 아쉽게도 즉각적으로 구동력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바꿔주는 타입은 아니네요. 다만 이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확실하게 이 뒷바퀴의 힘이, 구동력이 배분이 많이 되고, 자, 지금 이제 오르막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오르막을 올라가니까 이렇게 뒷바퀴 쪽에 구동력 배분이 좀 더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내리막에서는 또 앞쪽 바퀴에 또 구동력 배분을 또 상당히 많이 해주고요. 어라운드 뷰 수준까지는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경보가 지금 한 6개 방향 정도에서 이렇게 경고가 이렇게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후진 중에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좀 더 가까운, 카메라에서 가까운 위치를 또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사실 소형차에 어라운드 뷰 기능이 있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조금 과하죠. 그건 정말 레인지로버 이보크처럼, 그걸 또 완전히 소형이라고 하긴 또 그렇지만 어쨌든 그 컴팩트 SUV지만 럭셔리를 지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컨셉을 잡았을 때나 들어가는 게 이제 어라운드 뷰가 되겠죠. 이 정도면 카메라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옵션에 따라서는 전방 주행 중에도 일정 시간 동안 이 뒤쪽 화면을 또 송출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기능도 있고요. 자, 다시 한번 구동력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변하긴 하는데 아주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타입은 아니다 보니까 좀 답답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내리막이죠. 사실 구동력 배분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민감도가 상당히 좀 둔감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 자체가 일단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내리막 보조도, 경사로 방지 장치도 여기 달려 있습니다. 길이 지금 좀 꼬불꼬불하고 다소 이제 노면도 좀 거친 구간을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 차에는 트랙션 모드가 있는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4WD 모델인 이 모델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륜 모델에만 트랙션 기능이 있는데요. 사실 그 얘기를 바꿔 말하자면 사륜구동을 좀 더 사륜구동답게 험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트랙션 모드를 제공한다기보다 사륜구동이 아닌 전륜구동 시에도 이 사륜구동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 어떤 캠핑이나 여행길에서의 불편 요소를 좀 감해주는 정도로, 그걸 보조해주는 정도로 트랙션 기능을 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격 오프로드 차량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전륜과 후륜에 대해서 또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전륜은 후륜에 토션빔이 들어가고 지금 시승 차량인 사륜구동일 경우에는 뒤에 멀티링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일반 주행 모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주행 모드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에코 모드, 그리고 노말, 그리고 스포츠 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는 이 다이얼을 통해서도 되고, 아니면 이 노멀 상태에서 이렇게 기어 노브를 옆으로 놓는 것으로도 이제 바뀌죠. 어느 정도 스포티한 운전을 가능하게 하지만 패들 시프트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모드별 차이는 어느 정도 느껴지는 수준입니다. 일단 핸들이 다소 묵직해지는 감이 있고, 그리고 액셀러레이터의 민감도가 또 올라가죠. 서스펜션은 단단해진다는 느낌은 그렇게 크게 체감하지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약간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원래가 단단한 세팅이 기본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 모드 변환에서 가장 체감이 많이 되는 부분은 사실상 방금 말씀해드린 그런 부분들보다 이 RPM을 어느 정도 쓰느냐의 그 정도 차이가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앞서 주행을 해봤을 때 지금도 이제 가면서 보여드리겠지만, 킥다운을 하면 노멀 모드에서는 한 5000 정도까지 RPM이 가다가 변속이 됩니다. 하지만 스포츠 모드는 킥다운 시에 6000이 넘어가도 변속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고 RPM을 이제 쓰는 거죠. 저단을 좀 오래 갖고 가면서, 아무래도 가솔린 차량이다 보니까 토크를 좀 더 많이 발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팅값이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엔진이 오토 홀드 기능은 있지만 스톱앤고 기능은 없거든요. 하지만 앞에 차가 갈 때 이제 운전자 경보 정도는 해주고, 그리고 멈춰 있을 때 가솔린 엔진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정숙합니다. 멈춰 있을 때는 정말 이 엔진 소리가 크게 거슬리지가 않아요. 다만 이게 제가 아침 출근길에도 한번 타봤는데, 이게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약간 그런 구간에서는 좀 약간의 울렁거림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변속 충격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이 계기판을 보고 가는데 변속 충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속 충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뭔가 이 울컥거리는 게, 그러니까 울컥이 아니라 약간의 울렁거림이 있습니다. 변속은 상당히 저단에서도 안정적으로 잘 되는 느낌이 듭니다. 가속감도 소형 SUV를 감안하면 상당히 또 괜찮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만 이게 엑셀을 밟았을 때 반응이 아주 민첩하진 않습니다. 이게 약간의 터보렉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MVH 쪽이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도 한번 지적을 해드렸지만, 소음이 조금만 달려도 이 풍절음이 상당히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안에 이 내장재에서 느낄 수 있는 고급감이 상당히 또 반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 클러스터 가운데 화면은 7인치 정도가 되는데요. 내비게이션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비게이션 화면이 전체가 다 출력되는 게 아니고 간단한 방향 정도만 표시를 해주는 그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비게이션의 이 7인치 크기에 비해서는 방향 정도만 나타내 주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사용은 못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름의 이렇게 단수가 변화하는 그런 숫자들을 노멀 모드에서도 볼 수 있게 해둔 점이라든가 어떤 이런 여러가지 정보들을 또 표시를 해준다는 점에서는 또 상당히 괜찮습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이제 같이 화면에 나오고요. 또 이렇게 모드를 바꿨을 때 색상 애니메이션도 좀 바뀌는 부분도 있죠. 클러스터가 아날로그식이긴 하지만 이 눈금을 가리키는 막대기가 또 빨간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시인성적인 측면에서 또 나쁘지 않고요. 자, 길이 좀 뚫렸으니까 가속 성능도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 같은 경우가 RPM은 갑자기 이제 킥다운을 하면 이게 좀 치솟지만 반영되는 데까지의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요. 제동 성능도 뭐 소형차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수준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평균보다는 좀 더 괜찮은 쪽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구간입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후측방 경보도 아주 잘 울리고요. 사실 이 차에 들어있는 1.6 터보 가솔린 엔진은 코나에 들어있는 것과 마력과 토크가 같습니다. 사실 현대기아 차에서 이 엔진을 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지금 177마력과 27.0 kgm/m 정도의 토크를 내는 엔진인데요. 아반떼와 K3 GT에는 이제 200마력짜리, 200마력이 조금 넘는 그런 형태로 엔진이 들어가 있죠. 같은 엔진이지만 마력을 좀 더 향상시킨 형태고요. 그쪽이 아마 터보차저가 좀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엔진과 지금 이 1.6 터보 엔진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200마력짜리는 터보차저가 좀 더 크고, 그리고 이 1.6짜리는 터보차저가 좀 더 작기 때문에 출력 면에서는 손해를 보지만 그래도 반응성적인 측면에서는 원래는 이제 강점을 좀 갖게 되는 엔진인 셈이죠. 하지만 약간 아쉬운 것은 생각보다 그 민감도의 어떤 그 빠른 반응성이 좀 느껴지지는 않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풍절음이 상당히 많이 들립니다. 하지만 중고속에서의 이 차체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상당히 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소형차답지 않게 물론 들리는 이 풍절음은 상당히 크지만, 자, 지금은 약간의 코너도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또 몸을 잘 잡아주고요. 중고속에서 정말 상당히 흔들리질 않습니다. 확실히 고속 안정성은 너무 뛰어나네요. 이 소형차이기 때문에 또 이제 무게감이 또 적고, 그런 측면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게 상당히 바닥을 또 잘 물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소 코너가 약간 들어오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상당히 몸이 안정적인 편이고요. 바디 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차체는 굉장히 그 길을 잘 따라간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또 신뢰성을 또 주는 그런 차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지금도 이제 킥다운을 했는데, 킥다운 시에 한 6000rpm까지는 이제 충분히 쓰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rpm은 올라가지만 이제 초반에 속도가 이제 올라가서 진짜 앞으로 이제 좀 치고 나가는 느낌이 들 때까지는 약간의 지연이 느껴집니다. 확실히 고속주행에서는 차체가 덜컹거리는 느낌이라든가 차체가 되게 불안하게 흔들린다는 느낌 등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고속주행 안정성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또 기대 이상의 능력을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가벼운 소형 차체에는 이 정도 엔진만으로도 정말 상당한 그 속도감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차가 정말 차급 파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말 고급 차에만 들어가는 기능들이 이제 막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얼굴 위에 뭔가 하나의 투구를 조금 겹쳐 쓰고 있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시각적인 즐거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 차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어 보입니다.